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추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공공인재학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지난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소식 설명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어제 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이 소식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어제 4일 오전 9시 40분경에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뒤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하고 미군도 뭐 이게 ICBM인 걸 확인했고요. 사실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ICBM의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 이렇게 공포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동안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지난 4월에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 노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 그리고 5월 초에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면서 상황을 관망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시험 발사한 거고 또 성공했다고 공표했고 대체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만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미국 당국에서도 ICB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 여부는 그렇다면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 ICBM을 시험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좀 감행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핵과 미국까지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완성해 보이고 싶은 그런 떨쳐버릴 수 없는 욕심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이 호흡을 맞춰왔던 대북 압박이 최근에 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북한에 억류됐던 송환돼서 9일 만에 사망한 원비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반 김정은 정권 여론이 상당히 뜨거운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트위터를 했었고요. 6월 말에는 중국의 큰 은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본토에 있는 처음으로 본토에 있는 단둥은행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 있는 자금 세탁 우려기관이라고 지정해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엊그저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미국이 남진아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소위 미국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합의대로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엊그저께 3일에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내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테이블에 나가기 전에 ICBM 발사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런데 북한의 올 들어서 행보를 보면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약간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 많은 유화적인 제안을 했잖아요. 뭐 6.15 공동 기념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 차원의 방북 또 평창 올림픽에 대한 단일팀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마음이 있기는 한 건가요? 정상적이라면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하고 또 북한의 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기회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화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북한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오히려 핵과 ICBM 완성을 위해서 아주 매진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한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됐는데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하는 그런 욕심이 아주 발동을 크게 한 것 같고요.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 갔을 때 자기들이 얻을 것을 최대한 얻는 거니까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북한 내부 사정에 얻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같으면 김정은 정권이 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 같은 거 아닌가. 뭔가 내부의 사정 때문에 이걸 멈출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만일에 그렇다면 이건 어떤 국제사회의 유화적인 제안이 있어도 해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한이 아무래도
냉정하게 판단하니까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을 볼 때 핵과 ICBM을 가진 북한이 그래도 북한이 없는 것보다는 중국에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이익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유엔의 제재를 준수하지만 북한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식보다 비공식 거래가 더 많은 좀 특징이 있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보고 같은 걸 보면 중국이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재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재 이후에 오히려 공식적인 무역에서도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가도 괜찮겠다. 그런 네.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공식뿐 아니라 공식적인 무역량도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 보고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고 예. 중국의 그런 행태를 보면 앞으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좀 중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도 좀 잘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중국은 결코 한국을 독립적인 어떤 변수로 보지 않거든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봅니다. 네. 강대국들이 늘 그런데 그래서 미국 때문에 대북 제재에 형식적으로 나오고 행동을 어느 정도 보이지만 만일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 아니라면 우리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고압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슬쩍 트위터에 흘린 게 있었었죠. 네? 한국이 역사에서 보면 중국의 일부였다고 그러더라 시진핑이. 네, 뭐 그런 얘기. 예. 근데 이걸 해명한다는 중국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그러면 그건 오해였다. 그런 얘기 없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 정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염려할 네. 필요 없다. 이런 네.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보다 더 민족적인 어떤 그 불을 내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이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반증하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도 같이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그런 지정학적인 숙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냉정하게 한중 정상회담도 잘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강대국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럼 우리는 과연 지금 이번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할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독일로 떠나면서 좀 얼굴이 무거웠다는 그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성명만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해가지고 한미 양국군이 북한 지휘부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런 우리가 강력한 보여줄 건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또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차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자꾸 몰아서게 되는데 한번 네.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네, 그렇게 하기로 하죠. 모쪼록 지혜롭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